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넌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컴포넌트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일반적인 웹 화면을 이렇게 헤더와 사이드바, 그리고 컨텐츠 1, 2, 그리고 푸터,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다양한 모양도 많지만, 자, 이런 헤더나 사이드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섹션들을 다른 파일로 구분을 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각기 분리를 해서 필요할 때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페이지 1과 페이지 2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페이지 1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헤더와 사이드바 그리고 푸터가 있을 거고요. 페이지 2에서도 마찬가지로 헤더와 사이드바, 푸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화면을 만들 때 페이지 1에서 헤더와 사이드바, 푸터를 직접 작성을 하고, 페이지 2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헤더나 사이드바 또는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을 다른 파일로 따로 빼서 조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조각만 가져와서 재사용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컴포넌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마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app.view 파일로 돌아왔고요. 지금 저희의 프로젝트 폴더를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view CLI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열어보시면 저희가 최초에 봤었던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략하게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의 new 파일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몇 가지 아주 작은 규칙이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네이밍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의 단어가 조합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소문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유저에게 인사를 하는 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단어로 조합을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카멜 케이스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단일 단어로 만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제 HTML 태그와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뷰의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reeting user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뷰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템플릿과 템플릿을 다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스크립트를 쳤더니 제가 뷰 스니펫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코드가 들어갔는데, 자, 이거는 일단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스타일 태그도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스타일을 제가 emit 기능을 통해서 엔터를 쳤더니 scope드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이 scope드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각 뷰 파일마다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파일이 외부 파일들과 나중에 컴파일이 되면서 CSS가 섞이게 되면 이 파일에만 적용돼야 되는 스타일이 다른 파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에만 적용하겠다, 이 스코프에만 적용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뷰 스크립트 태그 안에는 export default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div 태그에는 템플릿 안에는 div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2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서
h2 일단 저장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코드가 상당히 꼬였네요. 자,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템플릿을 닫는 태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크립트 태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태그가 필요합니다. 네. 스타일 태그에는 속성으로 스코프드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면 이 스코프에만, 그러니까 이 파일에만 또는 이 파일에 속한 애들에게만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템플릿 태그 안에 h2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서 hello user 라는 기본 문구가 출력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는 이 name 속성을 주시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디버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name을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name은 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greeting user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자, 저장을 하면 아무런 화면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pp.view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app.view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pp.view에서 greeting user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컴포넌트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greeting user. 여기에서 이 greeting user라는 것은 어떠한 변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문자 그리고 카멜 케이스 두 가지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이런 규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mport greeting user from,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app.view 파일로부터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컴포넌트 폴더, 그러니까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컴포넌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greeting user. 자, 여기에서 경로를 설정하고 찾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상대 경로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뒤에 .view는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view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greeting user라는 것을 저장을 하고, 자,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태그를 작성하듯이 greeting user 그리고 슬래시로 셀프 클로징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하면 아마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에러를 읽어보면 greeting user가 define이 됐는데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에서 greeting user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록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컴포넌트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는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가니까 greeting user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고, 이 greeting user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컴포넌트가 바로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ES6에서 키와 밸류가 명칭이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greeting user는 greeting user다라는 것을 생략을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hello user라는 것이 저희가 작성한 컴포넌트가 연결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컴포넌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화면에 나온 글자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greeting user가 여러 개가 있을 때마다, 자, 이 코드를 직접 다 작성할 필요가 없이, 자, 만약에 여기에서 h2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도 들어가고 리스트도 들어가고 다양한 코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코드를 여러 번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컴포넌트만 불러와주면 여러 번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5번이나 불러왔지만, 자, 매번 똑같은 데이터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컴포넌트를 부르는 쪽에서 컴포넌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컴포넌트는 받은 데이터만 보여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 넘겨주도록 할 겁니다. 자, 유저네임은 scalper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태그 안에 속성처럼 작성한 이것이 바로 컴포넌트로 넘겨주는 프롭입니다. 프롭이라고 하고 이것을 컴포넌트에서 받아서 데이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greeting 유저에서 프롭으로 자, props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더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넘겨받은 이 유저네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을 넘겨받을 건데 이 유저네임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타입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넘겨준 데이터의 타입은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string, number, object, array, boolean 등등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스트링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유저 부분을 mustache 문법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넘겨받은 prop, 그러니까 여기에 넘겨준 이 유저네임이라는 것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한번 새로 했는데요. 자, 저장을 하게 되니까 이 5개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프롭을 넘겨준 컴포넌트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롭의 값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프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넘겨받은 프롭은 자식에서, 그러니까 greeting 유저는 자식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 프롭의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메서드를 배울 때 change name 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배웠습니다. 자, change name은 여기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버튼을 작성하고 change, 자, 클릭을 하게 되면 change name을 하는데요. 유저네임이라는 거를 데이터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calper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연결해서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스트링만 돼서 저희가 바인딩을 할 때 콜론을 사용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프롭에도 저희가 사용한 변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콜론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유저네임이라는 것을 변화를 시켜 볼게요. this 유저네임은 스켈퍼가 아니라 또치라고 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이 생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바뀐 값이 그대로 프롭을 통해서 그리팅 유저에 있는 유저네임으로 전달된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데이터는 넘겨주는 쪽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지만 이 컴포넌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만들어서 이 값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작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다른 이름을 넘겨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유저네임, 자, 제가 여기 콜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다가 값을 바로 넘길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콜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데이터나 컴퓨티드 쪽에서 선언된 데이터를 넘겨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그냥 문자형 형태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넘기는 값은 둘리, 여러분들은 둘리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네임은 뽀로로, 그리고 유저네임은 몽키, 유저네임은 각각 다 다른 값을 줬고 마지막에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각각의 컴포넌트에 저희가 넘겨준 프롭들이 이 코드를 통해서 넘겨받은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코드를 통해서 각각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제가 프롭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프롭을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값, 그러니까 프롭을 넘겨받았을 때
이 props에 값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값을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유저네임을 받을 것이긴 한데, prop 이름은 유저네임이긴 한데, 이거는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하시고요. 이 유저네임의 타입은 스트링이고, 그리고 디폴트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설정을 해서, 디폴트는 그냥 유저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롭을 넘기지 않은 5번째 컴포넌트에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디폴트를 통해서 값을 선언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형만 작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선언하게 됐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선언하게 됐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